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미래저작권연구소의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권리를 침해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텐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컨텐츠와 관련한 분쟁에서 저작권법 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법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저작권법 외에 콘텐츠와 관련해서 가장 주의를 해야 할 법입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정경쟁 행위로는 혼동초래행위, 그리고 성과도용행위가 있습니다. 혼동초래행위, 그리고 성과도용행위입니다. 먼저 혼동초래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동초래행위라는 것은 그 상품, 즉 컨텐츠의 주체, 누가 작성한 것인지 또는 그 상품, 컨텐츠의 품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혼동초래 행위로는 제목과 관련된 행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목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제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그 제목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제목을 허락 없이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은 되지 않지만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되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가 옆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제목을 내가 그 시인의 허락 없이 가져다 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제목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시의 제목을 그 시인의 허락 없이 가져다 쓴다면 부정경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컨텐츠가 그 유명한 시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내 컨텐츠가 그 시인이 만든 컨텐츠인 것처럼 일반 감상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커피 회사에서 광고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이 시의 제목을 자막으로 사용했다가 부정경쟁 행위, 즉 혼동초래 행위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명칭도 제목과 비슷합니다. 캐릭터의 명칭은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처럼 유명한 캐릭터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슬로건이라든가 짧은 광고 문구, 개그맨들이 사용하는 어떤 짧은 유행어 멘트,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구들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슬로건이라든가 짧은 광고 문구,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여자, 이런 이제 광고 문구가 예전에 많이 유행을 했었죠. 또 유명한 또 개그맨들의 널리 알려진 그런 개그 멘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혼동초래행위가 되는지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초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제목이라든가 문구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닌 이렇게 우리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구들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컨텐츠가 마치 어떤 유명인이 만든 컨텐츠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SBS 노래방, 레미안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상호들을 본 적이 있죠. 이런 SBS라든가 레미안, 자이, 이런 상호나 명칭은 우리 국내 소비자들 또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호입니다. 그러나 노래방에 SBS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노래방이 SBS 방송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미안 아파트 단지라든가 자이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은 레미안이나 자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레미안 건설회사나 자이 건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 도용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혼동 초래 행위가 있고, 두 번째로 성과 도용 행위, 이것이 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과 도용 행위, 이 말이 상당히 좀 애매하고 어렵죠.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런 성과 도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그 정확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성과 도용 행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칫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성과 도용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절취, 즉 훔치는 것이죠. 이런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 성과 도용 행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한 거래 질서와 자유로운 경쟁 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과 도용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 때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에 가보시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은 마치 증명사진처럼 누가 촬영을 해도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그런 비포 애프터 사진을 내가 허락 없이 가져다 쓴다고 해도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진은 누가 촬영해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서 창작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을 축적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환자를 수술해야 하고요. 또한 그 환자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진들을 허락 없이 내가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지만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성과 도용 행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또 기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과 별도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법으로서 상표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 도형 같은 경우에 저작권과 상표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또 별도로 성립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야 비로소 생기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이 상표권보다 먼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저작권이 우선하고 따라서 상표권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어떤 도형이나 이미지, 단어의 조합 이런 것들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자, 그럼 상표적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은 출처를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즉,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즉, 그 제조원이 누구냐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상표입니다. 이렇게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출처, 즉, 그 제공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로 상표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도형이나 이미지, 단어의 조합 이런 것들이 그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을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책을 기본 교재로 해서 강의하는 동영상 강의를 한번 찍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럴 때 제가 그 동영상 강의의 제목을 수학의 정석 제1강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동영상 강의의 그 제목을 수학의 정석 제1강 하고 붙였을 때 이때 그 제목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나의 이 동영상 강의가 그 수학의 정석의 저자, 즉 홍성대 씨가 만든 동영상 강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동영상 강의는 홍성대 씨가 직접 만든 동영상은 아니고 제가 만든 동영상이지만은 이 강의의 내용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기본 교재로 하는 강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동영상 강의에서 수학의 정석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이 동영상 강의가 홍성대라는 사람이 제작한 것, 즉 홍성대 씨를 출처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이 명칭을 쓴 것이 아니라 이 강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즉 출처 표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즉 상표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수학의 정석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출처 표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 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 동영상을 한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서적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상표법뿐만 아니라 디자인보호법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지만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체 디자인입니다. 저작권법은 글꼴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글꼴을 담은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러므로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내려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글꼴을 디자인으로 추론을 해서 등록을 받으면 글꼴 자체가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타자나 조판,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서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결과로서 생산된 결과물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글꼴 저작권 바로 알기라는 그런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그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글꼴 프로그램 또는 이제 글꼴 저작권 바로 알기 뭐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다양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 글꼴 또는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침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작권 이외에 컨텐츠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 부정경쟁방지법, 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작권법에서 괜찮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괜찮아도 이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초상권이라든가 퍼블리시권도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상권과 퍼블리시권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외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